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는 학자들의 글이나 저서를 읽어보면 공통된 점이 몇 개 있는데, 안보를 과장해서, 안보 위협을 과장해서 인권을 탄압했다 하는 논조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박정희가 인권을 탄압하고 유신 독재를 한 것은 개인적인 장기 집권이 목표였다. 그리고 경제 개발을 한 것도 그것은 군사 쿠데타를 한 데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안해서 경제 개발을 한 것이다. 높게 평가할 필요 없다. 경제 개발의 성공은 박정희, 관료, 기업인과는 상관없이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다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박정희 시절에는 안보 위협이 없었느냐? 안보 위협이 없었다는 논거를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원천적으로 남침할 수가 없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평화공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 사물을 쫓겨보면은 그런 주장도 할 수가 있겠죠. 동서냉전은 사실은 말이 잘못된 겁니다. 콜드워가 아니었습니다. 열전이었습니다. 열전. 냉전 시절에 한국전이 있었습니다. 300만이 죽었습니다.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300만이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동서냉전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냉전이었어요. 두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맞짱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나라들,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또는 독립운동하는 나라, 제3세계 이런 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양쪽이 미소와 지원을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 아프가니스탄처럼 바로 소련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중공이 직접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시절 때 안보 위협이 없었다 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공상.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안 싸우는 대신에 양쪽 진영의 선수들끼리는 더 열심히 싸웠다는 이야기죠. 감독끼리는 안 싸웠지만 선수끼리는 싸운 겁니다. 그런데 안보 위협이 없었다. 박정희 시절에 안보 위협이 없었다. 그래서 인권을 제약하고 언론 자유를 제약한 것은 다 사적 욕심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년대에 한국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 목록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67, 8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1968년 1월 그 며칠 전에 1.1 사태, 북한 특공대가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서울에 잠복했다가 시가절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울진 삼척에 수백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그 이듬해 북한이 공해상을 돌고 있던 미국 정찰기 EC-121 정찰기를 격추해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1969년에는 카일기가 납북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67년, 68년이 6.25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가장 긴장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월남전에 미군이 집중된 것을 틈을 타가지고 한국 후방에 제2전선을 열려고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본격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을 만들고 중화공업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국방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죠.
보면은 67, 68년에 김일성의 도발이 박정희를 격동시켜서 오히려 유신체제, 중화공업 건설, 자주국방력 건설, 예비군 체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6.25에 이은 결정적 실수였어요. 이 67년, 68년 요 무렵에 수백 명의 한국군이 전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군이 전사해. 한 700명 될 겁니다. 700명. 북한과 교전하는 건데 사실상 전시 상태였습니다. 저는 67년, 68년, 69년, 70년까지 공군사병으로 근무를 해서 실감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보 위협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보 위협이. 학자들이 박정희를 논할 때 빠뜨리는 게 이겁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완벽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하에 있었는데도 안 했다. 이런 거죠. 완벽한 조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60년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10여 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여 년 지났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도전이 전쟁으로도 도발로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식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은 링컨이 증명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 남군 편을 드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수천 명을 불법 구금해버렸습니다. 불법으로 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 민주주의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링컨은 믿었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민주주의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안보 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민주적 질서하의 민주주의를 선언했으나 그때 당시에 3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만 완벽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해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규칙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야구한다 했을 때 그게 동네 야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메이저리그 야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글로브를 낀 선수한테 당신은 왜 행크 아론처럼 홈런을 치지 못하느냐고 닥달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학자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하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도 짧고 또 더구나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의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 이 무균질 상태의 어느 실험실에 완벽한 실험실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부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국민 교양이 높다든지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를 가상하고 거기에 이승만, 박정희를 대입시켜서 왜 당신들이 언론 탄압하고 고문하고 했느냐고 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때부터는 이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상이 되는 것이죠. 조선조 때 선비들이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 가난한 조선조의 선비들이 왕을 공격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왜 요순 임금님처럼 하시지 않느냐고. 중국의 전설시대, 요순시대가 무슨 천국이었던 것처럼 하나의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100%가 아니라 한 1000% 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현실을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현실은 낙제점 받는 거죠. 그 현실을 비판하는, 공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이런 논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의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논할 때 또 하나 빼버리는 게 있습니다.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한국 사람들은 시간 개념에서 약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도 문명이고 자본주의도 문명이고 복지도 다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을 건설하는 데는 좋은 제도가 또 문명의 핵심이죠. 법치. 이걸 건설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빼버립니다. 좋은 것은 당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주의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것도 완벽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의 시간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이 제도로서는 1215년 영국에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서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자유민한테 세금을 물릴 때는 왕이라도 귀족회의, 나중에 국회로 바뀝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유민을 구속할 때는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헌장이 출발하더라도 왕이 그것을 무시하니까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 반란을 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찰스 1세의 목을 단두대에서 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정권을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바꾸자라고 합의한 것은 그로부터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400한 수십 년이 지난 1688년 명예혁명 때부터입니다. 그럼 명예혁명 한다고 해서 영국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귀족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주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할 수 있게 되고 드디어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 언제냐? 명예혁명으로부터 다시 한 250년이 흐른 1920년대였습니다. 1920년대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8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의 민주주의. 그러나 영국의 민주주의도 지금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영국의 민주주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흑인을 한번 기준으로 합시다. 흑인이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 1860년대에 있었던 노예 해방선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노예 해방선언을 하고 그것을 헌법에 못을 박았지만은 실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천은 다른 문제예요. 흑인들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00년 뒤입니다. 100년 뒤. 1965년부터입니다. 65년부터. 존슨 정부 시절에 민권법 같은 걸 통과시켜서 흑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규제. 예컨대 글을 모르니까 투표하지 마라. 세금을 안 냈으니까 투표하지 마라. 주로 남부지방에 있었던 이런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그래서 흑인들은 투표율이 뭐 20%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시절에. 그러나 1965년부터 비로소 흑인들이 마음 놓고 테러를 안 당하고 납치 안 당하고 린치 안 당하고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이 1965년 즉 노예 해방 100년 후라는 이 사실은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어린 민주주의다. 나이가 아직도 70세가 안 된다. 영국은 800세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지 1960년대, 50년대에 왜 이승만, 박정희가
미국처럼 유지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라는 결정적 요소를 빼버린 하나의 공상적 상상에 의해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영웅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면서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로 삼아야 할 이승만, 박정희를 역적으로 모른다면은 그것은 자해 행위가 됩니다. 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적 영웅을 기려야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영웅이 있는데도 굳이 깎아내려가지고 말살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뭐가 남습니까? 드디어는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군한테 함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 작년에 결정했던 기념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파괴는 민족적 정체성과 정통성의 파괴로 연결되고 민족적 자부심의 파괴로 연결됩니다. 당당하게 세계에 나가서 나는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나는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강병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을 역적으로 몰면은 바깥에 나가서 누굴 믿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 되는 11월이 저물면서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지식인들이 문제입니다. 배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주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항상 문제는 백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들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